공학기술 분야와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학기술은 사실 지금도 계속 분화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그 기술이 다시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점점 새로운 분야로 공학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기존에 없던 전자라든가 전기라든가 또는 생명공학이라든가 그런 쪽에 어떤 새로운 공학 분야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이라든가 토목공학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죠. 우리가 로마 시대부터 그런 일들을 해왔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의공학이라는 것은 기계나 전자적인 어떤 공학 기술을 사람의 몸에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의공학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와 있는 공학들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산업에 영향을 주고 산업은 다시 과학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세분화시키고 그게 다시 공학기술 분야로 나누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전공하고 있는 게 이제 산업공학인데요. 산업공학이라는 것은 공학 전반을 보면서 공학 자체의 기술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그 공학 과정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서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약간의 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공학 기술 분야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공학기술 분야는 뭐가 될 것인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공학기술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걸 세세히 알아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NAE라는 그 미국의, 공학기술 아카데미에서, 요번 세기에, 21세기에 우리가 좀 도전해 봐야 될 그러한 14개 범위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참조하기에는 괜찮은 그러한 몽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총 14개의 이제 도전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공학에서 열심히 그 분야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그 태양 발전을 좀 더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은 아직은 경제적이지 못한데 그거를 좀 더 경제적으로 태양 발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핵융합에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탄소를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온실가스를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비료 같은 걸 쓰는데 그때 질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소의 사이클을 균형을 맞추는 기술. 그 다음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가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는, 깨끗한 물을 쓸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중에, 이제 도시가 오래되고 그래서 도시의 기본 시설들, 도로라든가 철로라든가, 또는 상하수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그것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잘, 발전시켜서 질병을 예측한다든가, 또는 더 오래 살 수 있게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뇌에 관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뇌를 과학적으로도 연구를 하지만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이라고 해서 어떤 기능을 거꾸로 추적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통해서 외부에 나오는 기능을 통해서 뇌의 기능들을 거꾸로 역추적하고 그걸 다시 구현해보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핵 폭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테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다음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그런 테러라든가 그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다음으로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를 좀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 응용을 사용했다. 그런 거고요. 다음으로는 그 개인화된 어떤 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좀 선진화된 기술들을 개발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학에서 과학기술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 물리학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입자 가속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입자 가속기는 사실은 공학 기술의 어떤 정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개가
과학기술하고 공학하고 농학기술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점점점 서로 상호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들 기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탄소 격리라는 기술은 약간 좀 낯섰을 건데요. 요거는 이제 지구 온난화랑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탄소라는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라는 거에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7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 이산화탄소를 분리해서 공기 중에서 뽑아내서 어딘가에 이렇게 가둬놓자 그런 뜻입니다. 영향을 못 주도록. 그래서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이제 산업화 주로 그 내연기관 또는 그 화석 연료를 이렇게 태우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야기합니다. 온실효과라는 건 뭐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태양에서 들어온 복사열이 다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막고 있습니다. 온실처럼. 그래서 자꾸 지구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게,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뭐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이산화탄소 발생 자체를 막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줄이는 것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추출해내서 그걸 어딘가에 숨겨두면 어딘가에 감춰놓으면 그러면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으니까 온실가스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조개 껍데기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에서는 스스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어딘가에 묶어 놓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고체화해서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 뭐 아주 깊은 그 지층 아래에 있는 안반 아래 공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석유 시추를 한 그 빈 공간 같은 데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막고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탄소 격리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얘기를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